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크리버너 사용법 두 번째. 첫 번째 찍었던 영상이 처음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다면 이번은 초반부 글을 쓰는데 성공하신 분들 혹은 장편 소설을 정말 써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화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느라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제가 120화 혹은 200화 넘는 장편 소설을 연재할 때 어떤 식으로 스크리브너를 사용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고 제가 쓰는 방법이 결코 정답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스크리버너는 총 3개 기계까지 동기화를 지원하는데요. 저는 PC, 아이패드, 아이폰에 연동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각각의 화면을 모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장편 소설을 연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용으로 이렇게 폴더를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실제로 작품을 집필할 때 쓰는 화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선 이렇게 크게 기승전결 폴더를 만들어놔요. 저는 이걸 이렇게 아이콘 변경 기능을 사용해서 초록색 깃발 아이콘으로 바꿔준 상태입니다. 이런 건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원래 영어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잘 쓸 수 있고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고, 기승전결해서 사실 웹소설의 경우에는 기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5화? 최대 5화고 요즘에는 3화나 아니면 그냥 1화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 들어가 놓고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단은 상당히 짧을 거고 보통 에피소드 하나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작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승부분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피소드 내에서 6화에서 9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미리 폴더를 적어놓고 여기에 내용을 이래저래 써두는 거죠. 6화의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공백 포함 글자 수입니다. 이렇게 쭉 써다 보면 글자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좀 편해요. 저는 전에 첫 번째 작품은 스크리브너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한컴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서도 물론 글자 수가 맨 아래에 뜨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 파일당 문자 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한 파일에 예를 들어 제가 1화에서 10화까지를 썼다 하면은 총 10화 분량의 공백 포함 글자 수만 뜨고 1화, 2화, 3화 각각 화수마다의 글자 수는 제가 따로 이렇게 커서를 내리거나 해서 카운트를 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크리버너를 사용하면 이렇게 한 화당 문자를 얼마만큼 썼는지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7화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편해서 저는 스크리브너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목표 글자 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들어가시고 프로젝트 목표 보시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흔히 쓰는 문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오늘 10,000자를 쓰겠다. 그럼 이렇게 목표 수를 적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쓴다. 그럼 이렇게 쭉쭉쭉 파란색과 함께 글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글자 수, 목표 글자 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사소한 기능들이 참 편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글을 써본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했거나 혹은 작가 본인이 직접 능력자여서 개발을 했거나 라고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쓰고 팔아도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문자 수도 확인할 수 있고 총 글자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화까지 쓰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여기서 이렇게 쭉 또 10화 이렇게 폴더를 추가해서
10화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거죠. 11화 이렇게요. 한 컴을 사용했을 때는 뭐 1화 파일이 있고 2화 파일이 있고 3화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계속 1화 내가 못 썼지 하면 1화 파일 클릭해서 열어보고, 내가 10화에 못 썼지 하면 10화 파일 열어서 또 클릭해서 열어보고. 이게 뭐 간단한 동작 같지만 이걸 200화 내내 반복하려면 꽤나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스크리브너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한 이 정도 에피소드에서 뭐 예를 들면 120화를 쓰고 있었다. 어쩌고 120화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5화에 여기서 떡밥을 던졌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면 뭐 발단에 들어가서 5화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어떤 내용을 썼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뭐 10화 때 어떤 걸 썼었지? 하면 또 10화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뭐 조사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링크 같은 거 하면 여기다 이렇게 뭐 링크 같은 걸 넣으면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 인물, 캐릭터 인물 정보 같은 걸 써놓으면 굳이 이렇게 시놉시스 창을 다른 화면에 따로 띄워놓을 필요 없이 이 스크리브너 한 폴더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으로 세팅해놓고 쓰냐면 여기 보시면 분할 전환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I 표시가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는 6화, 그리고 여기다가는 8화 이렇게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8화에 뭐 노트 같은 것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시놉시스 부분에 뭐 제가 이번 화를 쓰면서 주의해야 할 것, 웹소설을 하나하나에서 어떤 만족의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점을 적어 놓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내가 사이다를 강조할 거다. 혹은 이번 화에서는 두 주인공들 간의 어떤 감정선을 강조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적어 놓고, 이 노트 부분에는 퇴고하면서 이 부분 재미없으니까 날려야겠다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지워버리다가 나중에 그때 그 부분 살릴 걸 싶거나 아니면 그거 다음 화에 써먹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깝기 때문에 저는 보통 퇴고하면서 날린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메모 부분에 세이브 해두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작가분들마다 활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런 세팅으로 해두고 쓴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해 놓은 부분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어떤 화면으로 뜨는지 지금부터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PC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뭘 이것저것 적었었죠. 세팅을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드랍박스에 동기화를 해주고 여기 아이패드 화면으로 바로 켰습니다. 지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보시면 이 승부분에 이렇게 아까 제가 적어놨던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아이패드 화면에서도 이렇게 단어 수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세팅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이패드 화면에서는 단어가 아니라 공백 포함 글자 수로 바꾸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구글링 해봐도 안 나와서 아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바로 세팅이 바뀌었고 10화, 11화 이렇게 쭉 그냥 제가 PC에서 적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120화도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죠. 아이패드에서는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세팅으로 해놓고 글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썼던 그 노트 부분이 있고요. 아까 PC 화면에서 봤던 시놉시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정선, 강조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노트를 써놓고 내가 이 부분 좀 날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서 뭐 태보를 하고 왔다 갔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기능으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최소한의 세팅으로 해놓고 쓰는 편이고요.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드랍박스 동기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둬서 원고를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드시 이 드랍박스 동기화를 파일을 열거나 닫을 때 해주셔야 이 동기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이폰 환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아이폰 혹은 핸드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드랍박스와 동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근데 파일을 켜려고 하면 스크리브너에서 알아서 동기화를 해요. 혹은 동기화 할 거냐고 안내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동기화 놓칠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동기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폴더를 킵니다. 폴더를 키면 제가 PC 혹은 아이패드 환경에서 수정했던 내용들, 새로 기입했던 내용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수정했던 것들 전부 이렇게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트 있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PC나 아이패드보다는 기능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그리고 키보드만 있으면 핸드폰에서도 수정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저는 가끔씩 짐을 줄이고 싶거나 혹은 웹소설을 독자분들은 핸드폰 환경에서 주로 읽으시잖아요. 그런 걸 반영하고 싶을 때 아이폰 혹은 핸드폰으로도 종종 글을 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별게 없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쓴다는 것일 뿐 제가 쓰는 방법이 정답이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으로만 웹소설을 쓴다는 분이 있다는 것도 좀 들었거든요. 그냥 각자에게 편한 방식으로 즐겁게 창작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